자, 레벨 2의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에 지금 좌표 평면의 함수 fx가 x 함수 더하기 kx 제곱. 자, 한 수인데 갑자기 수열 문제로 엮여 있는 거다, 그치? 자, 이게 저기 뭐야? 이것도 기출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때는 4차 함수로 나왔었는데 지금 3차 함수 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 이 3차 함수 위에 3개의 점이 있는데 A, B, C에 대해서 자, 이 A, B, C에 대해서 가속권을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자, 공차가 있는 등차 수열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을 보니까 자, 그 함수값 대응되는 거 F 알파, F 베타, F 감마도 자, 공차가 있는 등차 수열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등차 수열은 대칭성이죠. 합에 대한 대칭성. 이 베타라는 값을 기준으로 F 베타라는 함수값이 생겼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함수가 지나야 되는 게 자, X좌표가 이만큼 더 커진 감마를 찾는데 그때 Y좌표도 이만큼 추가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지금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난 점이 찍히면서 여기에 X좌표가 감마인 거고 Y좌표가 F 감마인 게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F 알파도 자, 이렇게 두 칸 내려간 곳에 생기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이면서 여기가 F 알파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 세 점의 관계는 지금 정의역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등차 수열을 이루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는 얘기라서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여기는 A, B, C라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이 일직선상에 있는 세 개의 점은 전부 다 몇 차 함수 위에 점이어야지? 3차 함수 위에 점이어야 돼. 그럼 3차 함수도 점대칭 그래프잖아. 그럼 1차 함수도 무슨 대칭 그래프? 점대칭 그래프야. 그럼 이 1차 함수랑 현재 3차 함수의 교점이 세 군데가 생기는 거고 대칭성 있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이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과연 그려질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하자는 거고 3차 함수는 자, 생각해봐.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그래프였죠. 그 한 점이 무슨 점이었습니까? 변곡점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변곡점에다가 현재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고정돼 있지? 1로 고정되어 있지.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으면서 고점 세 개의 관계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일단은 두 개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기울기 1인 직선 그었을 때 적어도 세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려질 때는 이 세 점의 관계가 대칭성이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절대 없겠지. 그치? 이해해? 얘가 그럼 조금 더 올라가도 이 세 점이 등차 수열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대칭성 있게? 아니지.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고 있어야 된다? 변곡점을 지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만 이 세 점이 이 변곡점에 대해서 무슨 성 있게? 대칭성 있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현재 내 3차 함수가 대칭성 있게 1차 함수와 교점이 생기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이 무슨 점이다? 변곡점이다. 여기까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3차 함수니까. 그럼 우리 3차 함수식에서 변곡점 찾을 수 있나?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은 미분 두 번에서 뭐 되는 지점입니까? 0 되는 지점이니까 결국에는 3차항이랑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 비례에 대해서 정해진다 그랬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얘들을 좀 우리가 빨리 그릴 수 있잖아. x제곱으로 묶어내고 x 플러스 k 생기는 거니까 0에서 뭐하고? 접하고 마이너스 k에서 뭐하는? 뚫는 그래프죠. 그럼 마이너스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길 것 같은데 0이 여기에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쌍등분하면서 변곡이랑 극소 잡으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 간격이 다 똑같아야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k,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몇 k, 2k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해? 여기 변곡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현재 우리 그래프 상황. 이렇게 그려지면 y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현재 이 직선의 y절편이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지. 문제 조건에서 직선 AB의 y절편은 무슨 수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직선 AB의 y절편이 양수라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K 뚫을 때 막K가 뚫는 곳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있다는 느낌일까? 왼쪽에 있다는 느낌이야. 왼쪽에다가 있는 상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거 3등분 했을 때 개수가 분수인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우리가 임의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3의 대수 형태로 바꾸는 걸로 합시다. 뚫고 접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0이야. 여기 몇 K로 잡을까? 마이너스 그냥 3P 정도로 잡아볼까요? P는 안 쓰고 있지 지금. 그럼 나중에 여기 마이너스 3P 찾으면 어차피 K로 정해진다는 생각인 거죠. 개수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거고. 그럼 이렇게 변곡이랑 다시 찍어내면 극소가 주는 곳이 마이너스 몇 P? 2P. 그대로 변곡이 마이너스 P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직선이 이렇게 변곡점 지나면서 길기 1인 직선 쭈르륵 그려지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이 각 알파, 베타, 감마의 위치를 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나는 뭘 찾아야 되냐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F 감마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감마에서의 함수값 찾는 거니까 요놈의 함수값 찾는 거예요. 요놈이 찾는 거다. 그지? 그러면 함수식을 정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함수식을 정하려면 여기 있는 K값도 정하자는 얘기죠. 공차는 어차피 인게 주어졌으니까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P인 곳이 현재 베타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감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P에서 몇 칸 더 간 곳이 되는 거지? 2칸 더 간 곳이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2칸 늘어났을 때 Y좌표가 얼마 늘어난다? 2칸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정의역에서 생긴 함수값이랑 이 정의역에서 생긴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만큼 난다? 이만큼 난다는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정의역, 요 놈의 함수값은 이제 F 감마가 아니라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얼마라고? 2라고 쓰면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는 이 3차 함수식을 우리가 절편을 마이너스 3P로 만들었으니까 fx의 함수식은 x제곱에 x 플러스 몇 P라고 둔다고 생각? 3P라고 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정식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조건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집어넣으면 요가 생길 거고 그치? fp 마이너스 p 플러스 2라는 함수값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요 놈에서의 함수값은 그대로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은 거니까 f 마이너스 p를 만든다 치면 나는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2에서 f의 마이너스 p를 뺀 그 함수값의 차가 현재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이 방정식으로 풀면 얘기인 거야. 집어넣고 풀면 되겠죠. 푸세요.
답이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의 차이가 있는 걸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있는 1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교점이 모조리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 두 함수의 차를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네.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1 것만 정해진 거니까 y는 x 플러스 그냥 m 이런 상수 만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여기에서 fx라는 3차 함수에서 저기는 1차 함수를 모조리 뺀 게, 자 이렇게 세 개의 절편을 가지는 거니까 얘를 x 더하기 p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p 그 다음에 x 더하기 p 그 다음에 x 더하기 p 마이너스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미정계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남아있는 식이 되고, 이걸 f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함수 f에 대한 조건을 내가 두 개만 더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찾을 조건이 뭐냐면 여기는 1차 함수와 관계없는 위치들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얘는 x좌표가 0인 곳에서 접한다는 게 가장 특별한 거지. 그럼 f0는 얼마가 된다 쓰고 0이 나가 쓰고, 여기 빵빵빵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하나 생기겠다. 그치? 그럼 n과 p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접선 기울기도 0이니까 f'0가 얼마다 써도 0이다 써도 되겠죠. 그럼 f'0를 먼저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거 미분하면 m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누구 값 결정을 할 수 있고 p 값을 결정할 수 있고, p가 결정이 되면 자 f0의 0을 통해서 m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fx를 정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계산이든 상관없는데 쌤이 볼 때는 계산의 농도가 좀 더 낮은 게 이 위쪽 내용이라서 그래서 얘를 먼저 소개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서 7번으로 가봅시다. 자 레벨 7번 보니까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때 S33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얘 최대랑 최소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하러 가보자. 자, 지금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데 가조건 보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S1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 S13이 현재 수열의 합에 무슨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다. 그쵸?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하면 최소값을 가질까? 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하나 해보고, 나조건 보니까 절대값의 수는 마이너스 S3이 현재 3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보죠.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에 부호변화가 생기는 곳이 기준이다. 그치?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느낌일까? 수열의 모든 항들이 음수로 시작해서 보태게 되면 점점 작아지는 합을 만들겠다. 그치? 그러다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 그 뒤부터는 수열의 합이 점점 어떻게 될까? 커지겠다. 그쵸? 그럼 이쪽에서 이 경계에서 수열의 합 SN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최소가 생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최소값이 지금 현재 S 얼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0까지 이제 우리가 부호변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라는 말은 이 A13이 있잖아. 자, 음수가 돼도 되지만 0이 되는 거 가능할까? 가능하겠지. 왜? 그렇게 되면 S10이랑 S13이랑 어떠면 되는 거니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크다라고만 된 게 아니라 크거나 어떤 경우가 있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 어쨌든 이때는 S10이랑 13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 12가 들어가도 되고 13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이 13번째 항이 음의 값이거나 아니면 0보다는 0이랑 같아야 된다 해서 A1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 A14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양수인 건 당연히 되지만 얘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0이면 S13이랑 S14랑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같아지는 거지. 어차피 등호관계 성립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이 모든 수열의 합은 자 n이 13일 때나 14일 때나 다 성립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커도 되지만 0이 되어도 되는 거니까 A14는 0보다 어떻다는 생각이 크거나 같다는 생각에 대한 조건을 준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 가주권을 통해서 수열의 구조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건 판단이 되면 가주권을 봅니다.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때니까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남는 거고,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2, 5, A, 5스 2A5가 되는 거니까 얘는 A5의 항이 중앙이 3개 생긴 거고 그 절대값이 36이라는 얘기인 거다. 그쵸? 그러면 3은 어차피 나오면서 약분될 거니까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지금 10이라고 주는 건데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섯 번째 항은 부호가 무조건 무슨 수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다섯 번째 항이 음수인 상태에서 절대값이 12인 거니까 A5가 마이너스 얼마임을 12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부등식이 뭐가 있는 거냐면 A1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A1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 통해서 무엇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얘기냐면 공차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다섯 번째 항으로부터 13번째로 가는 게 편하겠죠. 몇 D가 더해지면 되니까 8D가 더해지면 되니까 이해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8D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수열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마이너스 12에서 지금 14번째로 가려면 공차가 이번에 몇 개 더해줘야 될까? 9개 더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9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자, 누구의 범위가 정해지냐면 D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을 만드는 거지. S33이라는 것은 분명히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대칭성 조건을 이용하면 2분의 항개수 33개의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맞지? 그런데 첫 번째 항은 굳이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찾을 필요 없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번째 항이 지금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12인 게 있잖아. 얘로부터 그럼 초항 표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 4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D로 빨리 작성할 수 있고 그럼 A34는 뭐라고 작성됩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몇 D? 몇 D? 뭔 D? 몇 D인디? 28D,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수열의 합이 D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D에 대한 1차로. 그러니까 D의 범위를 통해서 제곱제곱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끝. 자,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촥. 마지막 8번. 여기 두고. (8번) 좀 하도 되나요? 자, 순서대로 봅시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먼저 초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이 음수래요. 보자마자 드는 생각? 항의 곱 변화가 있네? 공비는 무슨 수다? 음수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비수열의 세 개 항을 나열했더니 먼저 등차 수열이 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일단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A2가 어쨌든 간에 자 AR로 표현되는 등비수열이 아니고 초항이고 그럼 얘를 공비 R로 두면서 AR 제곱이라 두면 B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인 2A가 그대로 양 끝에 합이 될 거니까 A에 R 더하기 R 제곱 된다 이런 느낌이다. 그쵸? 만약에 초항이 0이라면 얘들아 여기 있는 부등식이 성립할 리가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A는 양변에 약분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면 0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약분을 하고 나면 그냥 R 범위 R 값이 정해지네. 2는 R 플러스 뭐 제곱 되니까? R 제곱 되니까. 그럼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가 빵인 거라서 1, 1, 1 이걸 왜 이렇게 해주고 있어? 야, 요즘 중3이 수분에 너무 열심히 써봐. 그럼 얘는 R이 마이너스 2거나 R이 1인 건데 자, 초기조건에 의하면 R은 얼마일 거다? 마이너스 2일 거다. 이렇게.
자, 공비 마이너스인 거 정해진 상태에서 이 주어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얘기를 한대요. 얘들아, 이런 게 등비 수열이 되면 어쨌든 이 식의 일반항을 찾았을 때 그 일반항이 무슨 식의 구조를 맞추어야 되겠다? 지수식의 구조를 맞추어야 되겠다. 그치? 우리가 아는 등비 수열의 형태의 식으로서. 그러면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해보자. 공비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SL이라는 것을 먼저 표현해보면 자, 1-공비니까 1 플러스 2분의 가 될 거고 초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준다 치면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에 무슨 승이 달라붙냐면 N승이 달라붙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요식 전개해보면 3분의 A에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수열 Sn 자체는 등비 수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3분의 A라는 상수항의 수열과 그 다음에 3분의 A의 마이너스 2의 N승이라는 지수식의 합으로 표현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지수식만 남아있어야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럼 너네 두 개 이렇게 1 뺐을 때 지수식만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상수 수열이 소거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소거되기 위한 A 값은 당연히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끝! 그래서 등비 수열 결정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몇 분이야? 7분? 그래도 요거는 최대한 다 해볼까? 할 수 있어. 누가 눈 떠. 파버린다. 여수 갑자기 자, 레벨 1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 정수라고 수열 주어져 있고 A2랑 A4의 곱에다가 자 48 더했더니 0이래. 이거 보자마자 부정방정식이지 않나? 두 개 곱해서 48 만드니까 A2랑 A4의 곱이 마이너스 48인데 얘를 정수랑 정수의 곱으로 쪼개자는 얘기죠. 근데 두 정수의 곱으로 마이너스 48을 표현하는 게 사실 수의 조합만 따져도 너무 많아. 그치? 9호까지 따지면 마마마마 붙였다가 뒤에 것도 마마마마 붙여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자 뭐야?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조건 끝이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절대값 A1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려. 그러면 이건 모든 상황을 다 보자는 얘기가 아닐 거고 해석만 열심히 하자는 얘기일 건데 먼저 이렇게부터 가보자. 내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A2랑 A4가 정해진 거니까 등차 수열일 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차가 되는 거지? 공차가 돼야 되겠지. 그럼 A4에서 우리는 A2 뺄 때 몇 D가 생기지? 2D가 생기지. 근데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공차도 무슨 수가 되어야 될까요? 그치? 정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항도 정수여야 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A4에서 A2를 빼버리면 있잖아. 48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홀수가 만들어지니까 이 조건의 관계에서 공차 B가 홀수값이 나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배제하자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둘의 차가 공차 두 개니까 이 둘의 차는 반드시 무슨 수로 등장해야 될까? 짝수인 형태의 정수 표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짝수가 만들어지려면 네가 홀홀이거나 뭐뭐인 것만 따져야 되지? 짝짝인 것만 따져야 되지. 그치? 그래서 홀홀 짝짝 따져야 되는 건데 홀수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8 만들면 마법사죠. 그치? 그럼 얘는 뭐뭐밖에 없을까? 짝짝밖에 없으니까 케이스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럼 48의 약수 중에서 짝수 찾는 거네. 그럼 얘가 2의 4수 곱하기 3의 형태니까 하나씩 그냥 적자. 자, 마이너스 나중에 붙이고 2 곱하기 자 24 구조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4 곱하기 하나씩 더 주면서 12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3줄 수도 있으니까 6 곱하기 8도 생각해야 되고. 자리 바꾸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딱 힘의 평면이 유지되는 곳이다. 그죠? 이제 까불로 적으면 되죠. 8, 6, 12, 4, 24.
그럼 부호는 앞에 거 마이너스 다 붙인 거나 아니면 뒤에 거 마이너스 다 붙인 거 생각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뒤에 거 마이너스 다 붙이면 얘랑 케이스가 그래도 달라지네. 공차가 달라지니까 해야 되네. 하자. 그럼 여기 두 번째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절대값의 최소를 찾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극단적일 때 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매우 주변부에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데, 많이 나지 않은데 최대 최소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맨 거부터 해볼게요. 자, A4가 24고 A2가 지금 마이너스면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공차 B가 13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3을 빼면서 초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13 빠지면 이때 A1은 마이너스 15가 된다. 그렇지?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변화 관계를 좀 확인해 봅시다. 이게 10이고 이게 플러스 4가 되면 공차 D가 8이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8 빼는 거니까 자, 8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네. 근데 이게 지금 공차도 변하지만 그대로 두 번째 항도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 그냥 하나하나 면밀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8 더하기 6하고 그럼 여기에 공차는 자 14의 절반 7이 될 거고, 그럼 4에서 7 빼면 되는 거는 뭐래? 6에서 7 빼? 나 어디 하고 있니? 여기지. 4에서 7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1 된다는 거. 어쨌든 절대값이 조금씩 작아지는 게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6이랑 마이너스 8일 때는 여전히 6 플러스 8이 생기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공차는 이제 똑같을 거야. 위에 거야. 차이가 똑같으니까. 맞지? 시작하는 무슨 항만 달라진 거지? 초항만 달라졌다는 생각인 거죠. 그럼 공차는 똑같이 여기서 대칭성 있게 7 나올 거고 대신에 여기서 7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3이고요. 나도 그런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7 빼는 거니까 여기서 또 다시 마이너스 이번에는 15가 되고요. 그럼 이걸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공차가 그럼 8인 게 생기는 거니까 자, 8 빼면 마이너스 20 생길 거고요. 대칭상에게 여기서 공차가 13이 될 거니까 13 빼면서 마이너스 37 된다. 이런 느낌. 자, 이 절대값을 이제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자리 바뀐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4예요. 그럼 이번에는 공차에 뭐가 바뀌는 걸까? 부호가 다 바뀌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 적어볼게요. 13, 8, 7 하고 다시 7, 8, 13 생기면서 자, 공차 뿔뿔뿔뿔 때 했었고 이제 마마마마일 때를 볼게요. 마마마마 되면 자, 두 번째 항으로부터 초항 찾는 것만 적어봅시다. 자, 두 번째 항이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쭈르륵 들어갈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순서대로 2, 4, 6, 8, 12, 24 이렇게 되겠는 거겠죠. 그치? 여기서 공차 그대로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3 공차 빼면 15, 12, 13, 15 그대로 공차 빼면서 나 잘하고 있지? 20 그 다음에 공차 빼면서 여기가 3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놈이랑 요놈은 대칭성이 있는 관계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이어서 최대 최소 찾는 거니까 절대값의 최소는 10이고 최대는 37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했나요? 컷! 조건이 뭐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건 부정방정식으로 무조건 풀라는 얘기가. 자, 2번 봅시다. 보통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이 등차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데 등비 수열에서 나왔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가보자. 모든 항이 정수래.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비의 크기가 1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거고 1보다 작은 공비가 생기면 내가 어떤 숫자는 네가 아무리 크다 치더라도 이게 백승이 초항으로 시작한다 치더라도 2분의 1을 계속 곱하다 나가다 보면 당연히 얘는 정수가 아닌 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공비가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이 아닌 정수의 등비수열이 된다는 말 자체가 어쨌든 간에 감소한 형태의 등비수열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1보다 크다고 해서 또 계속 되는 걸까? 이런 분수가 계속 곱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1보다 크다고 해서 그 다음 항들을 계속 정수로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애초에 분모에 들어가는 분수가 지금 이런 0이 아닌 1이 아닌 정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모든 항이 0 아닌 정수다라는 정비수열에서 우리가 따질 조건은 절대값 R 자체가 정수가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비가 정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벨 3 문헌에서 공비 R 값이 정수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까지가 자 모든 항이 0 아닌 정수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분기 수열이네. AN도 그렇고 BN도 그렇답니다. 자 그때 가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A1분의 A2가 B1분의 B2랑 똑같대. 뭔 말이야? 분비수열 A에 대한 공비 RA와 분비수열 B에 대한 BN에 대한 공비 RB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이 AN과 BN의 공비는 동시에 그냥 모두 얼마라고 줄 수 있다는 생각이냐면 R로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그리고 이 R은 다 정수다 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2분의 A4 B4분의 B5분의 B6가 나와 있는데 뭐 얘는 그러면 R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R이 되니까 이게 6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제 공비의 범위가 나와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나는 무슨 수만 될 수밖에 없냐면 정수밖에 못 되네. 그럼 부등식안에서 정수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 풀겠습니다. R만 3이라 R 풀 2가 되니까 자 사이값 따지면서 R의 범위가 Y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R이 미쳤나 봐. 이게 그냥 잠깐만 이게 정수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설명해놓고 말을 정리를 안 하고 왔네. 그냥 정수면 될까?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 1이 계속 곱해져도 그치 초항이 정수면 점수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공비로 될 수 있는 값이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 이렇게 되게 되는데 누구는 될 수 없을까? 0은 될 수 없겠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R 값으로 가능한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체크가 된다라는 생각이 1번입니다. 자, R은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가 될 수 있는 상태고 자, 그 상황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조건을 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AN이랑 BN이랑 AN 플러스 1이 자,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생각해보자.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상수수열이 만들어지겠지. R이 1일 때는 A 갈 건 아닙니까? 얘는 B 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상수수열 사이에서 A가 B보다 작은데 다시 A보다 큰 게 말이 되나요? 안 되겠지. 그럼 R이 1인 거를 배제하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마이너스 1인 건 될까 봐요. 뿔마 간다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건데 당연히 안 될 것 같지? 그치? 이렇게 지금 연달아서 요들의 대소관계가 지금 A랑 B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B가 마이너스 A가 얘보다 더 크다? 가능할 수도 있나? 가능할 수도 있겠네. A가 뭐 흡수라고 한다 치면 양 근데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네. 이렇게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말이 안 되네. 자 봅시다.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뿔마 갈 건데 그래도 엄밀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이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먼저 n이 1일 때는 여기 A1이랑 B1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 n에 1 집어넣으면 A2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부등호 관계는 뭐 물론 A와 B의 값에 따라서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이 2가 되게 되면 자, n이 1일 때는 A2는 마이너스 A가 되고 B2는 마이너스 B가 되고 다시 A3는 A가 되니까 자, 이런 부등식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치면
마이너 곱하면 이제 부등호 방향의 모조리 바뀔 거니까 이런 대소관계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지금 B가 A보다 컸는데 밑에서는 동시에 A가 B보다 크대요. 그게 애초에 말이 되는데 안 되니까 R이 마이너스인 것도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공비를 정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R이 1인 것도 안 된다는 거니까 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공비 R은 먼저 2인 걸 얘기를 하겠다라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공비 R이 2인 걸로 정해진 상태니까 이제 내용은 얼추 끝이 난 것 같네요. A1과 B1의 공비식은 96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 A3 더하기 B3의 값을 찾으래. 자, 이 또한 이제 부정방정식 느낌이 되는 건데 자,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공비가 2로 정해진 등비 수열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초항 사이에 크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A1, B1도 동시에 저기서 모든 항이 정수인 등비 수열이니까 자, 부정방정식 해석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일반항 집어넣어 봅니다. AN에 대한 일반항 초항 모르니까 A1에다가 자, 2에 n-1 쓰면 되고 얘는 B 곱하기 2에 n-1 쓰면 되고 얘는 그대로 2에 A 곱하기 2에 n승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2에 n-1을 하나씩 날리게 되면 B라는 초항이 A보다는 크되 근데 A의 2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 조건에 맞는 부정방정식을 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풀어주면 자, A1, B1 그대로 쭉쭉쭉쭉 들어간다고 쳤을 때 자, 지금 A1보다 B1이 일단 더 크긴 해야 되니까 1 곱하기 96 되기는 하는데 이 A1의 2배를 했을 때 지금 걔가 96보다 큰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삭제하자는 얘기고 그럼 2 곱하기 48로 얘 2배에서 얘보다 지금 커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조금 더 평탄하게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네. 그럼 96을 지금 소인수로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16 곱하기 어쨌든 6인 게 빨리 보이니까 얘는 2의 5승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위에 2의 5승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적당히 쪼개본다 치면 12랑 12 주고 나면 8이 남네. 그럼 8 곱하기 12 이런 거 되는지 요거 2배 하면 딱 들어가긴 한다. 그쵸? 그럼 다 적어봐야겠네. 다 적자. 3 곱하기 30이 안 되는 거고 4 곱하기 24 안 되고 2배 또. 그 다음에 6 곱하기 16 2배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 다음에 2의 내제곱 통해서 8 곱하기 10인 거 되는 거 확인이 되고 두배는 커지니까 그 다음 게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지? 끝났지? 그럼 여기 다시 12 곱하기 8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근데 우리 뿔뿔인 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뭐뭐인 것도 해야 돼요. 마마인 것도 하긴 해야 되겠다. 그쵸? 근데 마마인 거 하면 성립되는 게 있을까? 둘 다 음수임을 한다 치면 모든 항이 영하는 점수고 둘 다 음수면 음수면 자 이렇게 봅시다. A가 초항이 만약에 지금 부정방정식이라서 뿔뿔을 맞고 원래는 마마도 생각해야 되는데 마마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네가 만약에 음수면 그것을 2배 된 2A는 A랑 2A 비교했을 때 당연히 A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2배 했을 때 2A가 더 커진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정할 수 있는 게 초항에 있는 무슨 수다? 양수다는 정해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커졌으니까 얘가 증가하는 수열임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공비가 양수인 건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초항이 음수인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음수인 건 배제하고 이렇게 초항 2개를 결정짓고 나면 A1과 B1을 다 구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죠. 끝! 자, 그거 통해서 A3, B3 찾아 나가시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몇 분? 26분? 그래도 얼추 시간 많은데?
얘들아 우리 통계는 독립까지 끝났지. 개수 세는 것까지. 풀이 끝났지. 통계 설명드려야 되지. 알겠어. 자, 레벨 3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얼른 한번 보자. 자, 등비수열 AN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집합 A 안에 자, 이 등비수열에 6개, 7개의 항을 집어넣어야 돼. 따다다닥 해서 H1까지. 자, 세 개의 수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9랑 4분의 81이 모두 집합 A의 원소일 때. 자, S5의 최대값을 구하래. 아니,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왔네. 세수 사이의 관계부터 봅니다. 자, 어쨌든 세 개의 수를 줬으니까 나의 등비수열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안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9라는 숫자랑 4분의 81이 다행히 어쨌든 크기순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무슨 수가 등장해 있으니까 음수가 등장해 있으니까 내 등비수열의 항의 부호가 일정하지 않다는 스스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겠다. 그렇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음의 항이나 양의 항이 자, 동시에 등장하는 거니 내 등비수열의 공비 R은 0보다 어떻겠구나? 작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1일 사이에 지금 몇 배의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자, 지금 공비의 값을 공비의 거듭제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아. 너무 좋아. 자, 마이너스 3분의 8이 9가 되려면 몇 분의 몇이 곱해져야 될까? 8분의 27이 곱해져야 되겠지. 9 바뀌면서. 그치. 누구의 거듭제곱인 게 눈에 보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거듭제곱인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근데 어쨌든 얘가 공비의 어떤 정수계의 거듭제곱이지 않을까? 자연수계의 거듭제곱이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이해가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자연수는 당연히 뭐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3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 자, 왜냐하면 쌤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4제곱의 값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안에 자연수승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이때는 현재 이 자연수는 얼마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해서 4분의 9의 제곱을 만들면서 자연수 얼마일 수도 있지? 1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요놈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그걸 지금 철저하게 좀 막기 위해서 이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음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군가의 제곱분의 6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뭐야? 그럼 세제곱분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욕할 뻔했네. 오.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명밀하게 봅니다. 모든 항이 정수다 있단 말이 없네요. 거지같이 문제네. 그래서 SO에 어차피 무슨 값을 정하고 있냐면 최대값을 정하고 있어. 일단 얘가 R의 자연수승이다 정도만 알아듣고 다음부터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뭐가 곱해지는지 안 알아보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9가 곱해지고 4가 나누어지고 있네. 4분의 9에 배가 되었어요. 그럼 얘도 사실은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공비의 개수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 또한 그러면 R의 자연수승이 돼야 됩니다. 그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공비는 어차피 음수가 되어야 되고 이 자연수의 지금 거듭제곱식이 2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 R의 n승이 만약에 4분의 9가 되도록 하는 n 값이 지금 얘가 홀수인 거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그러면 공비알이 4분의 9에 n분의 1승이다 해가지고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여기서 n 값은 무슨 수가 되어야 되냐면 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r이 될 수 있는 후부분의 수의 모양은 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의 4분의 9의 n제곱근이니까 n분의 1승꼴의 숫자들만 자, 공비 r로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그럼 또 다른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네. 세제곱근, 9제곱근 찌릭찌릭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제곱근, 6제곱근 겹치는 게 있네. 슈슈슈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무리수인 공비를 들고 왔겠니? 그래서 사실 여기서 봤을 때 r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심사가 좀 꼬인 사람이라서 그래.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여기서 짝수 제곱은 여기서 홀수 제곱은 만들면 아니 봐봐 내가 거지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6제곱근 해가지고 지금 6, 38이니까 18승에서 네가 안에 자연수승 된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 잠깐만 6제곱근이면 여기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돼 무리수 거듭제곱근 안 할게. 손이 날라갈 것 같아? 알겠어. 일반적인 생각에서 내용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정해진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 둘의 합은 몇 칸 차이냐면 3칸 차이가 나야 되고 이 둘의 합은 몇 칸 차이가 나야 되냐면 2칸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치? 그런데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얘 역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도 되지만 사실은 r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것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가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가 r의 n승이 아니라 r분의 1의 n승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하겠지요? 얘가 꼭 다음항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로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 구도가 생긴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자, 근데 네가 공비가 역수가 되더라도 수의 구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두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5개는 정해진 건데 A1, A2, A3, A4, A5, A6, A7 내가 찾는 것은 S5의 최대값이니까 S5를 나타낸다 치면 얘가 공비가 어쨌든 음수니까 1-R분의 자, 초항에다가 그대로 1-R에 자, 5승을 이렇게 갖다 붙일 건데 자, 1 플러스 그 2분의 3은 고정된 값이고 초항에다가 여기에 1 더하기 다시 2분의 3에 마이너스 바로 뺀 겁니다. 전체 5승하는 것까지는 어차피 여기까지 계산은 전부 다 무슨 수일까? 상수인 거지.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초항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일까? 최대가 되면 된다. 그런 얘기지 않을까? 초항을 어떻게 최대로 맞추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에 근데 3개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간격이 지금 몇 칸 몇 칸이냐면 3칸, 2칸이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A1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지? 5칸 더 가서 6번째 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지금 집합 안에 있는 수열이 총 몇 개밖에 없냐면 7개밖에 없어. 간격은 6칸밖에 없어. 그럼 5칸짜리 간격을 맞추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자, 2칸 더 가서 자, 여기 3칸 더 가서 여기에 9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4분의 80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겠지. 그치? 이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이 다시 A1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4분의 80이 되는 거 말고는 다 다른 거 되는 게 있을까?
없다. 그렇죠. 그래서 3칸, 2칸짜리 간격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완성돼야 되고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3분의 8인 게 클까? 아니면 초항이 요 놈인 게 클까라는 얘기인데 양수일 때가 당연히 크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갈 때 지금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배 된 거니까 자 반대로 플러스 3분의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 역시 곱하면서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면서 여기 부분에 16인 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걸로. 컷. 그럼 이거 바뀐 것도 해봐야겠는데? 그치. 바뀐 것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서 가보자. 감소하는 수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4분의 81이고 여기가 9,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래도 무슨 수가 되버리니까? 음수가 되버리니까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여기가 4분의 81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9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때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걸로 가야 되니까 자 우리 등비수열학은 1 플러스 3분의 2분의 자 초항에 대해서 다시 1 플러스 3분의 2의 곱을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초항 집어넣은 거랑 이때 초항 집어넣은 거랑 대조 비교해야 돼. 공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큰 값 정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네. 초항이 다른데 공비도 달라서 내가 뭘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산수를 하셔야 돼요. 요때 A가 9분의 16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요때는 A가 4분의 80일 때 최대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둘 중에 큰 게 먼저 정해서 문제 마무리에 진행하는 얘기가 됩니다. 했죠? 끝!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의 3번까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잠깐 계산해줘? 안 해? 하지마. 집에 갈 거야? 고생하셨어요.